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동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강에서 왜 일하는가라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하면, 첫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것 이외에 다양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경영기획 실무자라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 왜 내가 일을 하는지, 특히 경영기획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면 좋겠다. 그래야 경영기획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의 신전을 한번 그려보라. 꿈의 신전을 그려보면 원대한 목표, 그게 곧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1년,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해야 될 그 원대한 목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의 어떤 세부 목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이 된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 이게 회피 불가능한 것이구나, 혹은 회피 가능한, 해결 가능하고 극복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만약 회피 불가능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피 가능하다면, 해결 가능하다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경영기획 공부를 하는 어떤 올바른 자세고, 또 올바른 경영자가 해야 될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한테 가서, 후배들한테 가서, 혹은 선배들한테 가서 일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래,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 악순환이 되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다. 며칠 굶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제대로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질문할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른 이유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첫째가 왜 고통스럽냐, 그 고통스러운 어떤 원인, 고통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혹은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그 원인들을 제거한 이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제 그거를 착안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인 왜 고통스럽게 되었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 자체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일 그 자체는 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어디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막 좀이 쑤시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생에 이 전생이 아니군요. 그 죽기 전에 일을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극락에 보내준 천당에 천국에 보내준 건 참 고마운데 너무 심심하니까 소일거리 좀 하면 어떻겠냐. 내가 나서 조금 좀 어려운 힘든 일을 내가 좀 하겠다. 이제 스스로 뭐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요. 앞으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거를 아마 한 150만 년 정도는 해야 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를 한 선배한테 물어보면 소일거리라는 말로 포장이 되는 혹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힘들게 막 일을 했던 그 시절이 그래도 참 행복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인이 권태라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권태로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일이 없어서든 아니면 일을 안 했어든 간에 권태로움이 그렇게 힘들다는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1950년대쯤에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이제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두 부류를 나눕니다. 퍼즐을 이제 갖고 놀 수 있는 퍼즐거리를 주고요. 한 무리에는 이제 그냥 뭐 풀면 푸는 대로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퍼즐을 이렇게 계속 이제 막 주는 거죠. 또 다른 무리에는 풀면은 이제 바나나나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부류는 이게 퍼즐을 풀든 안 풀든 아무 그런 보상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푸니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바나나를 먹고 싶으면 그걸 풉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풀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도 보상이 딱 전제가 되면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이 있으면 이제 어떤 과업, 타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그럼 이제 이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0년쯤에 또 다른 이제 그 학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번 또 실험을 해봤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어린이니까 이제 바나나보다는 초콜릿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했겠죠. 그게 이제 세 부류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한 부류는 보상을 안 주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또 한 부류는 이제 그 풀면은 이제 보상을 주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그것도 원숭이처럼 그랬는데 또 한 부류는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는 안 주는 이제 믹스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원숭이 실험 결과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보상을 안 주는 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퍼포먼스가 좋아지죠. 왜냐면 이제 숙련이 되니까. 그런데 초콜릿으로 보상을 준 그런 그룹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는 처음에 줬다가 안 주는 데는 더 많이 떨어지죠. 이거 해봐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다 잘 아는 걸 텐데요. 톰 소유의 모험에 보면 그 벽에 흰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돈을 받고 이제 시키는, 이제 그걸 막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막 이런 놀이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친구가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면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받는 순간에 또 어렵게 되는,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일 자체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어떤 놀이라든지 뭐 운동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나 뭐 퍼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일이라는 거는 조직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많이 이제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이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상식적인 거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어떤 보상과 어떤 그 벌칙을 줌으로써 이제 더 좋은 기대되는 성과를 내게 만들고 나쁜,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그 경영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인데 그 상식과 완전히 배치되죠. 그래도 그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면 아주 유의미하고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경영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을 GWP, Great Workplace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에 각 조직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결책. 그러나 공통된 화두, 공통된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재미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장기적으로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재밌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돈을 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 화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실전 기능교육 공부의 전체 어떤 맥락, 그 다음에 특히 이 동인 파트의 전체 맥락의 핵심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와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같은 뭐랄까요, 공감대, 그의 기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이제 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현실적으로 일이 고통스럽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떤 동료한테 가서 야, 너 일이 왜 그렇게 힘드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아마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략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이제 쭉 적어보면서 해결책을 제가 한번 회피 가능한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시죠. 물론 이런 방식은 각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옆에 있는 동료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스타디를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유의미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오늘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사업 자체가 뭔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실은 일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결국은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돈 벌기 위해서 치사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게 있나 그러면 고객이 서비스에서 만족을 안 해요. 계속 불만투성이야.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걸 써. 그럼 가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판촉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혹은 사업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리고 내가 만드는 생산직이라도 많습니다. 내가 이 생산을 하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되게 막 짜증내고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신이 안 나죠. 돈 벌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가 돈을 버는데 그게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근데 원래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주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가? 그럼 이제 사장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벌어주면 많이 남으면 너희한테도 많이 줄게. 그럼 결국 이제 돈으로 이제 보상하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일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여간 공감이 안 돼요. 이 상품, 이 서비스가 우리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같은 이제 좀 상황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과연 그러면 회피 가능하냐? 회피 불가능하냐? 당연히 회피 가능하죠. 또 회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업을 계속 단기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끌고 가면 안 되죠. 독점 기업이거나 혹은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이 통제 속에서 어떤 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되는 그런 사업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올바른 경영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사업 자체는 오케이. 그런데 맡은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어떤 하나의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다른 일도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다 잘하고 한 가지 일을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또 저 자신을 봐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또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쪽 일을 계속 이렇게 맡기면 되게 이제 힘들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성과도 안 나고 막 계속 이렇게 장애가 안 나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가 비슷합니다. 자기 개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막 배우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일하는 게 그렇지 않아.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기계적으로 일하는 곳, 단순 생산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권위적인 어떤 조직이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뭔가 이게 내가 뭔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는 걸 이렇게 막 시키고 이러니까 좀 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발견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내가 참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야근해가면서 일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동료나 혹은 후배가 아주 고상한 일을 하면서 막 칭찬을 받는데, 소위 말하면 뭐 뽀대 나는 막 돈 버는 막 그런 쪽 하는데, 나는 계속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막 계속 뭐 일반 서무라든지 총괄이라든지 무슨 뭐 단순 뭐 운영이라든지 뭐 단순 관리라든지 뭐 그런, 저기는 막 이게 막 멋있는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나는 막 계속 똑같은 일 하면서 앞으로 뭐 비전도 안 보이고 막 그런, 이제 그러면 이제 일이 이제 실적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문제들은 회피 불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피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 회피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건 어렵겠죠. 단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한 1번째도 마찬가지고 2번째도 마찬가지고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논의하는 거는, 살펴보는 거는 회피 가능하냐, 극복이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자 이거죠. 충분히 회피 가능합니다. 우선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데를 넣어줘야죠. 일을 맡겨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뭔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더 고급의 어떤 과업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해줘야 되고요.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직 차원에서는 CDP를 잘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영원히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무슨 막 큰 어떤 그런 뭐 강의, 뭐 강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물론 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기회를 보고 기대를 갖고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심정 같은 걸 그려가지고 자기 나름의 캐리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미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이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는 돈의 대가. 돈의 대가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일견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왜 일이 고통스럽지? 돈을 대가로 일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혁신 리더가 될 만합니다. 돈의 대가로 일하는 게 왜 고통스럽냐? 기본적으로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라 그러면 주고받고 값을 남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 회사가 갑이고 뭐 조직원이 뭐 어리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계약관계인 거죠.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받는데 노동력을 적게 제공한다. 그러면 의무감상 고통스럽죠. 돈을 조금 받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짜증이 나죠. 난이 한국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구조가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제 대답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실 위험. 이런 거죠. 일을 적게 한 결과로 나중에 조직에서 평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급여가 깎인다. 혹은 동료에 비해서 성진도 늦고 이 성급도 늦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길까 싶어서 열심히 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당근과 채찍의 방식에 의한 어떤 동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의 대가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돈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자 이거죠. 과연 그 당근과 채찍이 왜 문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자 이거죠. 어쨌든 이분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걸 극복해.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실전 경영의 공부 전반에 걸친, 혹은 제가 자기 조직화 경영을 주장하는 그 이유이고, 동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나중에 꼭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극복 가능합니다. 그죠? 돈과 무관하게 난 일에 돈 주고 받는 거는 이미 그거는 끝났어. 딱 이제 원래는 이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딱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를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해.
일 자체로만 보자. 이게 충분히 구분 가능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또 그렇게 구분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매니저나 경영자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동행 관리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잘못돼도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과 채찍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 그 자체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일 자체의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일의 주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평가 잘 받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고통스럽게 됩니다. 일이 이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일이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직원을 생산 수단으로 간주해서 일을 하면 직원 입장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기계적으로 일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제시된 어떤 그 방식과 제시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막 일을 해요. 기계처럼. 그럼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올바르지 않고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조직원이 어떤 자발적인 몰입으로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조직의 성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생산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렇게 간주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극복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조직에. 그러면 막 일을 뭘 하려고 하는데 막 어떻게 이 방해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괜히 고통스럽죠. 이런 거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하는 방식 개선하는 거 당연히 극복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사실 이게 되게 힘들죠.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일 자체는 좋은데 윗사람과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다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료와의 관계도 힘듭니다.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되게 힘듭니다. 밑에서 윗사람이 힘들면 윗사람은 아랫사람하고 또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극복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극복해야죠. 극복하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자 영역 있는 사람을 직책자로 보내야 되고요. 관리자를 시켜야 되고요. 성과를 저해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못 내도록 만드는 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진상 고객들, 갑질하는 고객들 되게 많죠. 더 미운 거는 그런 갑질하는 고객을 잘 모시라고 하는 갑질하는 이 관리자, 회사가 더 밉죠. 정말 이게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죠?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미 이제는 고객이 중요하지 않고 직원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옛날 고객이 왕이다. 직원이 더 왕이다. 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어디 패스트푸드점에서 죄송합니다. 이 서빙하는 직원이 이 배꼽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보고 이 화가 난 거죠. 회사가 어떻게 직원을 저렇게 갑질을 하냐? 저거는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왕처럼 모시는데 불매운동이 막 올바른 선진국이죠. 이제는 직원도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의 제공의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극복할 수 있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은 과잉 요구, 기대. 직원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죠. 돈은 나 일과 무관하게 한 10억 좀 연봉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200일 정도 휴가 가야 되고, 이러면 어떤 회사도 그게 못 맞춰줍니다. 그죠?
과잉 요구와 과잉 기대를 하는 직원이면 사실은 이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안 맞는 사이기 때문에 빨리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유능해도 코드가 안 맞으면 채용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도움이 돼도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에 큰 해가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액면 그대로 좋다는 막 잘 주는 뭐 이렇게 돈 많이 주고 막 혜택 좋다고 하는 그 액면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주는 만큼 가불관계로 또 요구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과 조직원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거와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근데 뭘 조사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충분히 회피 가능하고 극복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혹은 잘 해야 되겠죠. 그게 경영기획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경영자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 XY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Y야. 다 창의적이고 다 일을 잘해. 스스로 놔두면 그냥 알아서 잘해. 그렇게 생각해서 방치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런 조직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경영기획 실무자, 관리자들도 참모가 잘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영자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당근과 채찍의 방식은 잘못된 효과가 부족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조직도 행복하고 조직원도 행복한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죠. 이제 그 고민의 결과로서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그러니까 일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올바른 경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원의 관점에서 한번 터치해보는 게 동인 이론입니다. 동인. 그 이론의 전체 어떤 그런 스타트 라인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정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그러면 고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애벌레의 이 몸에서 줄이 나와서 고치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나중에 나비가 된다는 그 결과에는 연관관계가 굉장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가능한 어떤 트리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가능성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한번 제대로 된 화두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경영기획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또 수차례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기이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그런 전형적인 동기이론이 왜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으냐, 옛날에는 없던 부작용들이 왜 계속 더 많이 생기느냐,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냐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 과연 경영에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런 궁극적인 결과적인 어떤 제 주장이 자기 조직화 경영이고 자기주도 혁신입니다. 감사합니다.